여종에게 달려드는 주인마님 남산수. 약재를 구입해서 해민원으로 돌아오던 최주부는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리 모여 있는 것인가? 최주부가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 그곳은 강세가 거처하고 있는 방이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최주부가 방으로 들어가 강수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언가? 이것이 어찌 된 것인가? 강수는 구세주라도 만난 표정으로 최주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였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요, 주부 어르신. 다들 저에게 치료를 받겠다며 찾아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제가 의술이라고는 통 아는 게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모두 자네에게 배앓이 치료를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어서 자네가 치료를 하면 되지 않나? 제 치료는 은밀하게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해야 하는지라 저 사람들을 모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는 할 수 없이 자신이 우연히 몇 차례 치료에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렇게 많은 여인들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는 없다 둘러댔어요. 그리하면 어찌한다. 내가 일단 간단한 처방을 해줄 터이니 우선 그렇게라도 진맥을 하는 신용이라도 하여 사람들을 돌려보내세. 저대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급한 환자들은 돌보지도 못할 것이니 말일세. 강쇠는 최주부가 알려준 대로 복통을 호소하는 여인들을 차례로 진맥하여 처방을 하였고 강쇠의 진맥은 해가 저물 때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아니, 분명히 강쇠라는 의원의 침술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왜 침은 놓지 않고 약만 지어주는 것이지? 그러게, 나도 그리 듣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아쉽구만.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강수에게 누군가 급히 찾아왔어요. 대주부, 자네 있는가? 최주부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내의원의 최고 직책을 맡고 있는 어이가 최주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의원감께서 어찌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까? 내 긴히 할 말이 있어 이리 찾아왔네. 이곳에 강쇠라는 의원이 있다고 들었네. 저기 앉아있는 사내가 그 강쇠라는 의원입니다. 웬일로 저자를 찾으십니까? 자네가 강쇠라는 의원인가?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네. 최주부는 급히 강쇠를 불러 어이 영감에게 소개했어요. 어서 이리 와 인사를 올리게. 우리 내의원을 모두 관장하시는 어이 영감이실세. 부인이 강쇠입니다요. 자네가 여인들의 병환을 그리도 잘 고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강쇠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망설였어요. 그것이... 최주부가 강쇠의 말을 자르며 으쓱하며 어이 영감에게 강쇠의 능력을 뽐냈어요. 이 친구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 여인들의 병환을 치료하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주부 어르신, 그것이... 그렇다면 내 이야기 함세. 지금 옹주님 한 분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환이 몇 해째 호전되지가 않아 전하와 효빈마마의 근심이 매우 크시다네. 내가 의설한 의설을 다 뒤져 처방을 해보았지만 진전이 없어 입장이 아주 난처한 상황일세. 자네가 옹주님의 상태를 보고 치료할 방법을 좀 강구해보게나. 옹주님이시라면 임금님의 따님이란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그런 분을? 소인이 실력이 비천하여 그런 막중한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펄쩍 뛰며 못하겠다는 강쇠를 어이가 다독이며 부탁했어요. 나도 자네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리 찾아온 것이니 그저 최선을 다해보게나. 말을 마친 어이가 물러가자
최주부는 신이 난 듯 강세를 부추겼어요. 자네라면 틀림없이 이번에도 잘 해낼게야. 만일 자네가 치료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하께서 큰 상과 벼슬을 내릴 것이니 그때 가서 나를 모른 체 하지 말게나. 얼떨결에 강쇠가 옹주의 병환을 치료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네요. 한편 옥녀가 사는 월경촌에서는 모두 예상대로 또 초상이 나고 말았어요. 가엾은 천득이는 옥녀를 사랑한 죄로 하룻밤에 불타는 사랑을 나눈 뒤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어요. 천득의 모친은 며칠 밤낮을 울부짖으며 원통해하며 죽은 아들의 이름을 외쳤고 급기야 마을 여인들이 모여서 옥녀를 마을에서 쫓아내자는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한 안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대로 저 요망한 아이를 마을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맞아요. 저렇게 팔자가 사나운 것을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게 할 순 없죠? 당장 마을에서 내쫓읍시다. 그러게. 또 멀쩡한 사내를 잡아먹기 전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어쩌겠소? 안 그래요, 천득이 없니? 며칠 동안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더 늙어버린 천득이의 모친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어요. 공연한 일 벌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게 다들. 천득이 모친의 예상 밖의 말에 처음 말을 꺼낸 안악이 어리둥절해 물었어요. 아니, 형님은 화도 안 나시오? 멀쩡하던 천득이가 그 요망한 계집의 꼬임에 넘어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그렇게 태평한 말씀을 하시오? 천득이의 모친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이야기했어요. 다 자기 팔자대로 왔다 가는 것이지 그 아이 때문이겠나. 그런다고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 팔자가 세서 그런 것이니 어쩌겠나. 아무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네. 천득의 모친이 자리를 떠나자 구심점을 잃은 안악들도 무언가 기운이 빠진 듯했어요. 저 형님이 저리 나오시니 우리가 나서기도 참 애매해졌구먼. 노발대발하고 제일 먼저 달려가 옥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낼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도 일단 더 두고 봅시다. 그래야지 별 수 있겠나? 마을의 안악들은 그렇게 옥녀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를 유보하고 헤어졌어요. 남산수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 부인의 행적을 살펴보던 서인은 남산수의 주장과는 달리 부인에게서 특별한 외도의 정황이 보이진 않고 여느 양반가의 규수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과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외간 사내를 끌어들여 외도를 일삼는다는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듯하구나. 그렇게 행실이 단정치 못한 여인이라면 이미 무언가 의심스러울 만한 행동이 있었을 것인데 수위를 지켜보았지만 그런 모습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으니 분명 이 사건은 남산수 대감의 모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인은 집안일을 하며 수시로 부인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살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며칠 동안 소식이 없던 남산수 대감이 술에 얼큰하게 취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산수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요란스럽게 집으로 들어오자 행랑아범이 뛰어나와 자신의 주인을 맞이했어요.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제가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술에 취한 남산수는 자신을 부축하는 행랑아범을 보고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행랑아범이구만. 네가 여긴 웬일이냐? 도인이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 그것을 물으십니까? 자, 신을 벗으시고 천천히 오르십시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안채에서 부인이 모습을 보이자 행랑아범이 주인에게 아뢰었어요. 마님, 대감마님 드셨습니다.
부인은 남산수에게 다가와 냉랭한 어조로 이야기하였어요. 어찌 그리 몸도 가누시지 못할 정도로 약주를 하신 geb니까? 어서 방으로 드셔서 쉬시지요. 남산수는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는 해벌쭉 웃는 얼굴로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누구신가? 우리 조강지 전이신가? 에헤, 오늘은 또 어떤 놈을 불러다 재미를 보신 것이오? 아랫거들 앞에서 망측스럽게 무슨 말씀을 그리 함부로 하십니까? 헤이, 저 가증스러운 낯짝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남산수를 행랑아범이 자리에 뉘고 다소 민망한 주인의 언행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물러갔어요. 마님, 소인은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는 행랑아범에게 부인이 지시했어요. 아범, 망년이에게 꿀물을 한 잔 올리라 이르게. 예,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행랑아범은 바로 서희의 거처를 찾아가 그녀를 불렀어요. 망년이 깨어 있는가? 예,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자네 얼른 가서 꿀물 한 잔 데펴서 대감마님께 올리게. 예, 어르신. 서희가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준비해 남산수의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소인 망년이라 합니다, 대감마님. 꿀물을 대령하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마루 한쪽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서희에게 말했어요. 어차피 정신을 가누시지 못하고 계실 것이니 네가 들어가 직접 꿀물을 드시게 하거라. 서희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부인에게 물었어요. 소인이 직접 말씀이십니까? 그럼 내가 저 꼴을 보고 할 마음이 있겠느냐? 내일 아침 또 속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실 것이 분명하니 네가 손수 먹여드리고 물러가거라. 서희에게 말을 마친 부인이 안채로 자리를 떠나자 서희는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남산수에게 다시 고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감마님, 그럼 소인 들어가겠습니다. 서희는 취해 쓰러져 있는 남산수의 몸을 일으켜 꿀물을 먹이려 하자 남산수가 개슴츠레한 눈을 뜨며 이야기하였어요. 네가 나를 시중들라이냐? 어디 보자. 아주 반반하게 생겼구나. 소인은 이 댁에 새로 들어온 하인료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꿀물을 드시옵소서. 남산수의 표정이 음흉하게 바뀌며 취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그래? 네가 우리 집 아이란 말이지? 그럼 오늘 내 너를 품고 자면 되겠구나. 갑작스럽게 남산수가 서희에게 달려들어 품으려 하자 서희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일삼는다더니 이자야말로 천하의 호색함이 따로 없구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밖에 안방마님도 계시고 아무리 제가 천한 것이라 하나 남녀가 유별하거늘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밖에 내 처가 있다고? 그 가증스러운 여자 말이냐? 아무러면 어떠냐? 외간 사내와 동정을 일삼는 여편의 눈치를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느냐? 어서 이리 오거라. 막무가내로 남산수가 달려들어 서희를 덮치려 하자 서희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뿌리치며 몇 번을 피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남산수의 행동이 계속되자 하는 수 없이 남산수의 뒷목을 당수로 내리쳐 기절시키고 말았어요. 내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었소. 이제 일을 어쩌나. 내일 아침이 되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니 일단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겠다.
서인은 기절한 남산수를 뒤로하고 어둠을 틈타 남산수의 집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밤하늘의 구름 속에 살짝 모습을 비치는 달은 동그란 모습을 제법 갖추고 있어 이제 만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런 서희의 모습을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었으니 이제 보름이 다가오는데 아직 강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 낭패로구나. 그동안 저 여인을 살피느라 시간을 너무 낭비하였다. 이제라도 서둘러 강쇠를 찾아 병고를 막는 것이 급하구나.